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은 6월 1일에 다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1년 경남의 정치 지역은 어떻게 변할지, 또 최대 변수는 뭔지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전략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환경노동위 정책자문위 김범준 위원 오늘 함께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경남 7곳 시군에서 저희가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진보 진영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이변이다. 지금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내년엔 아무래도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선전 내지는 압승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예.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권 지난 4년 혹은 내년 되면 5년째 되겠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크게 봤을 때는 정권 심판 차원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잘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작게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가 되면 우리 그 경남의 광역단체장, 뭐 교육감님, 기초단체장 7분들 해가지고 그분들이 지난 4년 동안의 지방 행정을 하면서 해왔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항상 저 민주당 정권이 오직 선거만 몰입하는 정권이다 보니까 또 내년에 어떤 형식으로 또 이벤트를 만들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김정은 방한이 이루어진다거나, 서울 방문이 이루어진다거나, 시진핑 방한이 이루어진다거나, 백신과 관련해가지고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또 뭔가 이벤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내년 지방선거가 전에 대통령 선거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 말고도 김경수 도지사 재판 같은 변수도 있지만, 저는 변수들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크게는 정권 심판, 작게는 지방 행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 선거를 바로 앞두고 그런 이벤트가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손에 쥐는 결과는 없었으면서 단지 선거를 위한 이벤트로 전락했고, 그 결과 때문에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었고.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한 그래서 좀 당의 핵심 전략을 그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부터 좀 들어볼까요? 지금 2016년 촛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당시에 그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고, 그런데 지난해 총선부터 해가지고 국민들이 특히 경남 민심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여론조사는 대체로 추세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건데 작년 2월부터 해가지고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가면 경남의 민주당은 거의 20%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5월부터 해서 국민의힘 야당은 거의 40%를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건 20% 넘게 차이 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국민들이 또 많이 아주 현명해지셨죠. 시민들이 가장 현명한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뭐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 제가 오기 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하고 언론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선 단일화 이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선전을 예상하는 이유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당의 실정에 기인한 반사얘기만 몰두했다면 지금은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대 정신이나 시대였던 문화, 시대 흐름을 잘 꿰뚫고 있다. 과거의 국민의힘이나 이런 당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선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가장 큰 전략이 아닌가. 변화가 자체가 전략이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마 지방선거든 그리고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항소심까지 계속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질문 자체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파기환송시킬 경우에 뭔가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최근에 그 이광재 씨라고 전 강원도지사 했던 분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나오면서 했던 의미심장한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분도 소위 말하는 친문적자로 분류되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원래 김경수 지사를 도울 생각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내가 대신 나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친문적자로 분류되는 친문 핵심 세력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급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총리나 이런 분들처럼 이미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이 자기들을 직접 대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계속해서 김두관 지사도 세웠다가 김경수 지사 얘기도 하고 하는 와중에 김경수 지사가 현실적으로도 본인 스스로도
대선보다는 지방선거 재선을 계속 말씀하시고 하니 현실적인 여러 사정들이 있는 게 아닌가. 친문 적자군에서는 적어도 김경수 지사는 좀 뭐 배제가 됐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더구나 이제 또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아무도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예단하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1심, 2심에서 전부 실형이 난 분을 지금 법리상으로는 실제로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는 상황인데 예, 예. 무죄로 알겠습니다. 뒤집을 거리가 있었으면 벌써 뒤집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대법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수 있다는 네. 여지를 등기는 건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대한민국 듣도록 마무리해 사법부의 주시죠.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신뢰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다고 봅니다. 예. 다음에 만날 때는 저희가 시간을 좀 더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